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3부 55화 혼란 속에서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화에서 이란의 오른쪽 팔이 소멸하는 장면으로 끝났는데요. 압카가 아직 흰산의 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진 갑작스럽고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만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함께 전쟁을 이겨낸 딸 이란을 눈앞에서 잃게 된 완달은 비통함과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죠. 혹시 압카가 흰산의 힘을 벌써 받은 것인지 확인해볼 겨를도 없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는다면 미야카와 막내마저도 소멸될 위기였는데 완달은 노정이 열리지 않자 점점 평정심을 잃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죠. 압카에게 했던 것과 같이 미야카와 막내에게 흰산의 힘을 차단하는 보호막을 씌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흰산의 힘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완달이라면 절대 시도하지 않았을 테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흰산이 주인인 완달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데요. 흡사 연결이 끊긴 듯한 느낌이었죠. 완달은 몸 안에 일부 남아있는 흰산의 힘을 전혀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킬 방도가 없게 되자 완달은 초조해지는데요. 아직 열리지도 않은 노정에 손을 넣어서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노정을 강제로 벌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지만 재상의 언급에 따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완달에게 흰산의 힘이 있었다면 노정을 강제로 여는 것도 가능했던 것 같죠. 하지만 흰산의 힘을 쓸 수 없게 된 지금은 그저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일 뿐이었고 완달의 완력 때문에 그나마 조금 열려있던 노정이 파괴됩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길을 여는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 능력인지 새삼 느껴지는데요. 특히 급하게 이동해야 될 일이 많은 흰산의 주인 교체기에 노정을 여는 신하 하나를 잃었다는 게 완달로서는 뼈아플 듯하네요. 더 이상 아이들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되자 완달은 미야카에게 동생을 데리고 날아서 흰산의 북쪽 경계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미야카의 소멸이 임박한 듯 그녀의 동공이 풀리기 시작하고 오른손부터 희미하게 소멸이 시작되죠. 이대로 둔다면 몇 분 안에 소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완달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두 아이들을 북쪽 경계로 던져버립니다. 흰산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아비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고 흥계의 후손들이 두 아이가 무사히 경계 밖으로 피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추적에 나서죠. 완달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사태 파악을 시작합니다. 먼저 압카가 흰산의 힘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러 압카의 거처로 이동하는데요. 역시 압카는 아직 흰산의 힘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흰산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인지 완달은 혼란에 빠지죠. 흰산이 힘을 주려고 태동을 보인 것이 틀림없는데 어째서 압카는 차단막에 갇힌 채로 멀쩡한 것인가 생각하던 중 완달은 어느 지점에서 생각이 멈추면서 가슴이 철렁하는데요. 문득 흰산의 묘역에 대렴해놓고 온 이령이 떠올랐습니다. 이령이 만약 어떤 방법이던지 간에 대렴을 풀고 나왔다면 완달이 환원한 구할의 힘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었죠. 흰산은 지난 3년 동안 이령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압카는 방어막에 갇혀 흰산으로부터 격리되었기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다리에 힘이 풀린 완달은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요. 풍계에게 흰산의 묘역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천재와 싸우면서 입은 부상이 도져서 도저히 몸을 가눌 수 없어 보였죠. 풍계는 완달을 들쳐업고 엄청난 속도로 한달음에 흰산의 묘역으로 이동합니다. 저 중요한 장소로 이동하는데 풍계가 동행한다는 것이 꽤 의미심장한데요. 그저 흥계의 목막군 정도였던 풍계가 앞으로 흰산의 일에 깊게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풍계에 대해서는 잠깐 돌아보고 갈 필요가 있는데 완달의 피를 이어받은 인간인 만큼 생각보다 상당히 강한 인물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일당백으로 곤륜의 병사를 물리친 것은 물론 인간의 몸으로 신격중 상위 존재인 브라가에 대항하기도 했죠. 브라가의 공격을 정통으로 받고도 치명상을 입지 않았을 뿐더러 사지도 멀쩡했고 다른 인간 병사들이 브라가에게 신명을 받고 자아를 잃은 채 압카를 찾아 나설 때도 풍계는 신명마저도 이겨내며 성을 지켰습니다. 게다가 최근 칠성월과 연관 있는 듯한 떡밥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범상치 않은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죠. 풍계가 완달과 흰산의 묘역으로 간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향후 스토리의 중요한 줄기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다시 흰산의 묘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묘역의 입구는 전쟁 전 완달이 파괴했기 때문에 누구도 출입할 수 없었는데요. 완달의 병사들까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침입자가 있지는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힘을 받은 이령이 뛰쳐나오지도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앞선 모든 정황을 볼 때 이령이 흰산의 힘을 받은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화 리뷰에서 현재 상황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청계가 묘역에 잠입하는 데만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 이령을 구하는 건 다소 수월할 수 있고 복제를 써서 완달을 혼란에 빠뜨릴 방법도 충분하다고 했었죠.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하자면 지난화 리뷰와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55화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몇 가지 주제를 추가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흰산 전쟁이 끝나면 바로 다뤄보려고 했던 주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영이 명을 나눠서 실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였습니다. 지금 와서 잘 생각해보면 이 기술이 복제를 만드는 것과는 결이 다른 또 다른 차원의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저는 2부 때만 해도 이 능력이 흰산 일족의 고유 능력이겠거니 늘 생각해왔는데요. 이번 3부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셨겠지만 불암이든 완달이든 대흥이든 하마든 그런 기술을 쓰는 인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세계관 최강자들도 다들 내 몸뚱이 하나로 싸우고 죽고 하는데 일영만 어디서 자꾸 요상한 기술을 배워와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3부가 진행되는 현 시점 기준으로 세계관의 그 누구도 자신의 명을 나눠서 실을 만드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일영이 대렴에서 부활한 뒤에 어떤 목적을 갖고 죽은 자를 살리는 법을 배워왔다는 것인데요. 아린도 일영으로부터 이 기술을 배워서 공명무커도 만들고 흰산 범들 또한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명을 나눠서 죽은 생명을 부활시킨다는 것은 복제를 만드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이것은 차라리 천재가 광배의 무한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이미 죽은 존재를 소생시키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명을 받아 살아난 신은 본체와 연결되어 생명과 감각을 함께한다는 것이네요. 실을 만드는 것은 얼핏 보면 복제를 만드는 것과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3부에서 자세히 언급된 복제 만들기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만화니까 가능하지 말이 안 되는 기술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작품에서 위가 직접 배양에게 복제를 넣어 키우는 장면까지 나왔으니까 과학적으로 복제를 만드는 방법과 만화에서 나온 설정들에 근거해서 뇌피셜을 펴보겠습니다. 공식 설정이 아니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라고 생각하고 봐주세요. 위가 복제를 만드는 방법은 특정인에게서 피부 조각이나 머리카락 등 체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새의 알 같은 것에 이것을 집어넣고 기를 주입해서 태아를 배양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대방모가 대방의 복제를 만들어낼 때 고획조의 알에 기를 주입해서 대방을 품은 알로 바꾼 적이 있죠. 대방모가 청조 쪽 세력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러한 기술이 비밀리에 있었던 게 아닐까 싶고 여기 착안해서 위가 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후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선택의 영역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만화에서 제시된 혼백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영혼은 두 개의 성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에 혼은 정신과 관계된 영이고 백은 육체와 관계된 영입니다. 작품에서는 혼백이 온전히 결합된 상태여야지만 정상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정상 노화를 겪는 것으로 보이는데 복제의 경우 백만 있고 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성장 속도와 빠른 노화를 겪게 됩니다. 이는 위가 일영의 복제를 만들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이며 이것이 나타난 사례도 있죠. 혼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던 복제 대방의 경우 100만으로 키워냈기에 짧은 시간 안에 성체까지 성장했지만 만약 몇 달만 시간을 지체했더라면 흰눈썹을 타격하기도 전에 늙어서 죽어버렸을 겁니다. 때문에 복제의 경우 출생 단계에서 본체에 혼을 집어넣고 정상적인 속도로 키워내느냐 아니면 당장 혼을 집어넣지 않고 100만을 키움으로써 빠르게 생장시킨 후에 성체를 만든 뒤에 혼을 집어넣을 것이냐의 선택에 놓이게 됩니다. 3부 초반에 위가 만든 일영은 후자에 속했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성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는 어떨까요? 아리는 전자의 경우처럼 출생 단계에서 혼을 집어넣고 정상 속도로 키워낸 복제일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혼백이 함께 자라기 때문에 보다 완전할 것 같고 성체가 돼서 이용해 먹기 전까지는 굳이 본체의 기억을 주입할 필요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 말이 복제지 어렸을 때는 자신과 똑 닮은 자식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제가 복제의 설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는데요. 어쩌면 복제라는 것이 호형 세계관에서 질서를 깨트리는 금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신 아부카 허허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바로 악마 예룰이라고 하는데요. 일영에게서 비롯된 존재가 세상을 뒤집은 흰마기 아린이듯이 복제라는 금기의 과정을 통해 거대한 악마가 생겨난 게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이제 명을 나눠서 실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 알아볼게요. 앞에서 혼백의 개념을 말씀드렸지만 이 기술은 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가님 설명에 따르면 명은 생명, 목숨의 의미이기 때문에 명을 나눴다는 것은 자기 수명을 깎아서 만들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되네요. 복제와 시는 여러 특징에서 다른 점을 보입니다. 먼저 복제는 본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독립체인데요. 시는 주검시라는 한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닌 존재이며 명을 부여한 주인과 서로 존재와 감각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체입니다. 시는 죽은 존재의 명을 부여해서 되살리는 것이 핵심인데 시가 죽을 때마다 일영 또한 죽음과도 같은 시련을 견뎌낸다고 하죠. 꼭 죽지 않더라도 시가 타격을 받으면 일영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는 합니다.
신은 주인과 꼭 같이 붙어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리 떨어진다 해도 활동하는데 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멀리 떨어지면 시가 죽어버린다 해도 주인은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멀리서 시를 잡아와 일영 앞에서 죽이며 공략한 추위의 전략이 통했던 것이죠. 복제는 본체가 명령하면 무조건 듣는다고 하는데 시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혼으로 직접 연결된 관계는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일영의 시였던 추호형은 일영을 거역하고 추위를 구하기 위해 배신을 때렸고, 시가 된 울라도 아랑사와 아비사를 구하기 위해 몰래 다른 시들을 죽이기도 했죠. 이는 명을 나눠 시를 만드는 것에 대한 큰 리스크가 아닌가 합니다. 한 번 만들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복제와는 다르게 명을 나눠 시를 만든 주인은 언제든지 시에게서 명을 회수해서 다른 존재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손에 쥐고 있다는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도 규칙은 있는데요. 시를 만들기 위해 한 번 내어준 명을 주인이 다시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시를 만드는데 쓰던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시가 자살할 경우 주인은 명을 회수할 수 없고 소멸된 명만큼 수명이 깎이게 됩니다. 만약 타인에 의해 죽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명을 제때 회수하지 못한다면 역시나 그만큼 수명이 깎이게 되죠. 때문에 시들이 툭하면 일영에게 자살하겠다라고 협박했고, 비라는 아린의 명이 줄어들까봐 죽지도 못하고 살아왔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를 계속 만들다 보면 명을 나눠준 주인은 빨리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자신의 명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강한 존재의 혼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일영이 추위와의 2차전에서 너 정도면 그간 잃었던 시의 명을 전부 회복하고도 남겠어 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타인을 죽여 혼을 취함으로써 명을 보충한다면 이론적으로는 불사의 존재와 다름이 없네요. 하지만 신체의 노화는 막을 수 없을 테니 오랜 세월이 지나면 죽기는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더해서 신은 명을 나눠준 주인이 죽으면 함께 죽습니다. 일영이 추위에게 붙들려서 흰산으로 끌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빠져 있는 시들에게 내가 흰산에 끌려 들어가면 너희들도 끝장이다 라고 얘기한 점으로 봐서 알 수 있죠. 이것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아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린은 어렸을 적 진해에게 물려 죽은 울라와 비라를 살리기 위해 일영으로부터 이 기술을 몰래 훔쳐 배운 것으로 보이죠. 아린이 명을 나눠 살린 존재인 울라와 비라, 무커와 흰산 범들도 일영의 시와 동일한 특징을 가질 것 같습니다. 다만 아린이 죽었음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이유는 아린의 혼이 여전히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산군이 처음 일영의 시를 마주쳤을 때 이놈 어째서 비라, 무커, 그리고 흰산의 범들과 비슷한 느낌이지? 라고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인 일영과 아린이 똑같은 기술로 명을 나눠 만든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비슷했을 겁니다. 그들의 몸속에는 같은 성질의 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2부 막판에 흰산의 존재들끼리 뭉쳐서 시라무렌에게 대항했던 것도 이것의 연장선에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아랑사와 무케를 구하기 위해 시가 끼어들어서 맹한 목과 싸우기도 했고, 산군은 울라와 손가락씨와 함께 일영이 있는 곳까지 와서 그를 구해냈죠. 이들은 서로 동질성을 분명히 느꼈고, 산군 또한 아린과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느꼈기에 서로 도움을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는 부여하는 명의 양이나 되살리는 존재의 강함 등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두눈박이, 세눈박이, 네눈박이, 여섯눈박이까지 있는데요. 두눈박이 시는 현재까지 추호형이 유일하고, 세눈박이는 비라, 네눈박이는 일영의 시들과 울라, 흰산의 범들이 대표적이죠. 여섯눈박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인 것 같은데, 무커와 무케가 이마에 4개의 눈이 달려서 여섯눈박이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세눈박이였던 비라는 공명에도 변신도 못하는 걸 봐서는 다소 불완전한 존재인 듯 하고요. 일반적으로 네눈박이들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네눈박이인 듯 해요. 여섯눈박이는 공명무커를 떠올리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강합니다. 두눈박이는 다른 종류에 비해 그렇게 강하거나 특별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작품에서는 일영이 두눈박이를 만드는 것이 콕 집어서 금기시 되어 있죠. 두눈박이에 얽힌 비밀은 아린과 관련된 떡밥이 풀리면서 설명될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명을 나눠 시를 만드는 것에 대해 쫙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일영은 이런 요상한 기술을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배운 것일까요? 일영이 만약 이번에 흰산의 힘을 받는다고 쳐도 나중에는 그 힘을 도로 회수당하고 패급으로 전락한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스토리입니다. 힘을 회수당하고 나서도 흰산의 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뭔가 또 수작을 부리려고 배운 기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을 배운 시점은 아린이 탄생하기 전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어렸을 적 아린의 모습이 나온 적이 있는데, 진해에게 물려 죽은 울라와 비라를 석빙고에 묻으면서 아바이에게 꼭 배워서 내가 살려줄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황상 일영은 압카와 함께 큰 어르신, 작은 어르신 자리를 양분할 당시에 이미 어떤 목적을 갖고 그 기술을 배운 것으로 보이죠. 당시 압카와 흰산의 선택을 두고 경쟁하던 일영은
명을 나눠 실을 만드는 기술을 통해 자신의 세력을 넓히고 압카보다 우위에 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술을 남발하다가 결국 두눈박이 씨가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두눈박이가 흰산에 혼란을 줬다거나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제기해드렸던 시에 대한 궁금증은 아린에 대한 떡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